경이 정말로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 침묵만이 대답이었습니다. 숙종은 46년 동안 3번이나 조정을 뒤집었습니다. 왕비도 세자의 어머니도 충신도 모두 희생시키면서 말입니다. 과연 그의 선택은 왕권 강화를 위한 천재적 전략이었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냉혹한 권력 게임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려요. 자,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새벽 종이 울릴 무렵 창덕궁 깊은 곳에서 한 사람이 사약을 받았습니다. 이름은 기록되었지만 죄목은 모호했습니다. 영모라 했지만 증거는 희미했고 반역이라 했지만 명분은 불분명했습니다. 그저 누군가는 죽어야 했고 오늘이 그날이었을 뿐입니다. 조선의 궁궐에서는 침묵보다 소문이 빠릅니다. 대신들은 아침 조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죽었는지, 어느 편이 밀렸는지, 다음은 누구 차례인지 말입니다. 그들은 예를 갖춰 절을 올렸지만 눈빛만은 서로를 향해 칼을 뽑고 있었습니다. 어좌에 앉은 숙종은 25살이었습니다. 총명하다는 평을 들었고 강단이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는 불안했습니다. 대신들의 웃음 뒤에는 칼이 숨겨져 있었고 충성의 말 속에는 계산이 가득했습니다. 조회가 끝난 뒤 한 대신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전하, 오늘 처형된 자는 서인의 핵심이었사옵니다. 알고 있다. 숙종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남인이 조정을 장악하게 되옵니다. 그것도 알고 있다. 대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알고 있다는 것과 왕이 원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숙종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왕은 당파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뒤집으면 또 뒤집어야 하고 그 끝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선택을 하지 않으면 왕권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남인이 너무 강해지면 왕은 허수아비가 됩니다. 서인이 너무 강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균형을 잡는 방법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나는 이 칼을 뽑아야 하는가? 숙종은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조선의 운명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1689년 봄 궁궐에 충격적인 소식이 퍼졌습니다. 왕비를 폐하라는 명이 내려진 것입니다. 인현왕 후 민씨 서인의 딸이자 조선의 중전이었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서인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장희빈이 올랐습니다. 숙종의 총애를 받던 후궁이었고 남인의 지지를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원자, 훗날 경종이 될 그 아이 말입니다. 서인 대신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의 영수 송시열이 나섰습니다. 전하, 이는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왕비를 폐하신다는 것은 천지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이옵니다. 숙종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국본을 세우는 것이 먼저다. 예법은 그 다음이다. 그러나 전하,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며칠 뒤 송시열은 사사되었고 수십 명의 서인 대신들이 파직되었습니다. 유배를 가거나 목숨을 잃은 이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이것이 기사황국이었습니다. 남인 대신들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환호했고 숙종을 성군이라 칭송했습니다. 왕의 권위는 살아났고 명령은 곧 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궁궐 곳곳에는 피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숙종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송시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전하, 후회하실 날이 올 것이옵니다. 숙종은 잔을 비우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칼은 이미 뽑혔고 피는 이미 흘렀습니다.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칼은 아직 그의 손에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황국 이후 3년이 흘렀습니다. 남이는 권력을 독점했고 조정은 그들의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숙종의 명령은 곧 법이 되었고 왕의 권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궁궐 안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대신들은 정책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왕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충성은 말로 표현되었지만 진심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어느 날 숙종이 정사를 논하는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경들은 이 정책에 대해 어찌 생각하느냐? 대신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왕의 의중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을 꺼낸다는 것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한참 뒤에야 한 대신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하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옵니다. 숙종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왕권은 강해졌지만 조정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더 이상 진언하지 않았고 논쟁은 사라졌으며 정치는 왕의 독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숙종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달빛이 비쳤고 궁궐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모두가 나를 두려워한다. 그것은 왕권의 승리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고립이기도 했습니다. 두려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숙종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균형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의 예감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1693년 조선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고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심의 화살이 조정이 아닌 궁궐 안으로 향한 것입니다. 중전이 무당을 불러 저주를 했다더라. 그래서 하늘이 노한 것이라던데. 소문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이야기, 그녀의 권세가 나라를 망친다는 비난이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민심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궁궐 밖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현왕후를 복위시켜야 한다. 정통을 바로 세워야 나라가 바로 선다. 서인의 잔존 세력들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민심을 등에 업었고 유학자들의 명분을 앞세웠습니다. 외부의 압력이 내부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인만으로는 민심을 돌릴 수 없었고 장희빈의 권세는 이미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왕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 대신이 은밀하게 숙종을 찾아왔습니다. 전하, 지금 움직이지 않으시면. 알고 있다. 숙종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결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왕이 흔들린다. 선택은 다시 필요해졌습니다. 5년 전 기사황국으로 남인을 세웠던 그 칼을 이제는 남인에게 겨눠야 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1694년 갑술년 숙종은 다시 칼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5년 전 그가 세운 남인을 향한 것입니다. 조정은 경악했고 대신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인현왕후를 복위시키라.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현왕후가 돌아온다는 것은 곧 서인이 돌아온다는 뜻이었고, 서인이 돌아온다는 것은 남인이 무너진다는 의미였습니다. 남인 대신들이 급히 모여 대책을 논했습니다. 전하,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옵니다. 한번 폐위된 왕비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숙종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전례는 내가 만든다. 더 이상의 반론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인현왕후는 중전의 자리로 돌아왔고 장희빈은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습니다. 남인 대신들은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었고 파직과 유배가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서인 대신들이 돌아왔습니다. 5년 전 역적으로 몰려 쫓겨났던 그들이 이제는 충신으로 조정에 복귀한 것입니다. 조회장에서 그들은 숙종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숙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무겁였습니다. 이번엔 옳다.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민심을 따랐고 명분을 세웠으며 균형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 뒤집힌 정치는 두 번을 요구한다. 갑술 한국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왕의 칼은 이제 언제든 다시 휘둘러질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환국이 반복되면서 조선의 정치는 변했습니다. 아니, 썩어갔다고 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대신들은 더 이상 국가의 미래를 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왕의 기분을 살폈고 정적의 움직임을 감시했으며 자신의 생존을 계산했습니다. 어느 조회에서 한 대신이 민생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신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때인가? 왕의 뜻을 먼저 헤아려야 하지 않겠는가? 정책은 사라지고 눈치만 남았습니다. 말은 조심스러워졌고 진언은 멈췄습니다. 충성은 과시되었지만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환국은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반복될수록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민심도 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5년 전에는 인현왕후를 패하더니 지금은 복위시키고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역적이 되고 어제의 역적이 오늘의 충신이 되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왕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냐? 모르겠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소. 거리의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숙종은 밤마다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만든 정치다. 왕권은 지켰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왕에게 대들지 못했고 명령은 즉시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정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정치는 방향을 잃었고 신하들은 신뢰를 잃었으며 백성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되돌릴 길은 없다. 한번 시작된 환국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균형을 위해 시작한 것이 이제는 생존을 위한 무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숙종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자 훗날 경종과 자라면서 왕위 계승이 다시 당쟁의 불씨가 되는 내용입니다. 숙종이 왕위 이유를 걱정하고 개입과 방치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그려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 장희빈의 아들이 자랐습니다. 세자 훗날 경종이 될 그는 이미 20살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좋지 않았고 무엇보다 후사가 없었습니다. 조정은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인 대신들은 은밀하게 모였습니다. 세자가 즉위하신다 해도 후사가 없으면 어찌 됩니까? 그러니 미리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시선은 연인군을 향했습니다. 숙종의 둘째 아들이었고 건강했으며 총명하다는 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서인의 지지를 받는 숙빈 최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숙종은 이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왕위 계승이 다시 당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번 더 개입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세자를 지키려다 왕실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을 떼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서인과 남인의 갈등은 이미 깊었고 세자를 둘러싼 음모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방치하면 세자가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숙종은 세자를 불렀습니다. 몸은 좀 어떠하냐? 괜찮사옵니다, 아범아마. 세자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숙종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는 장희빈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세자였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이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옵니까? 숙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조심하라고 말해야 할까요? 신하들을 조심하라고, 동생을 조심하라고, 아니면 아버지인 나를 조심하라고 말해야 할까요?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왔다. 숙종은 그날 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은 닫히고 있었고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황국으로 시작한 정치는 이제 다음 세대까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말년의 숙종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조를 남기는 데 집중했습니다. 균형, 견제, 모호한 신호. 그것이 그가 다음 왕에게 물려줄 유산이었습니다. 1717년 숙종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한 것입니다. 세자가 아닌 세제였습니다. 이는 곧 세자에게 후사가 없을 것을 전제한 조치였고 동시에 왕위 계승의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남인 대신들은 반발했습니다. 전하, 이는 세자를 의심하는 처사가 아니옵니까? 숙종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국본을 안정시키는 일이다. 이의가 있느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말은 이미 명령이었고 명령은 곧 법이었습니다. 연인군은 왕세제가 되었고 세자와 세제가 공존하는 기묘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숙종은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회에 나와도 침묵하는 시간이 길었고 대신들의 보고를 듣되 판단을 유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왕의 침묵은 해석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승인으로 받아들였고 어떤 이들은 경고로 이해했습니다. 세력은 재편되었습니다.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진 서인들은 각자의 길을 걸었고 남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불신은 제도화되었고 견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숙종이 만든 정치였습니다. 이는 다음 왕을 위한 정치다. 숙종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없을 때도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그가 만든 구조가 과연 안정을 가져올지 아니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숙종은 그림자처럼 물러나고 있었고 무대는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1720년 숙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46년 재위의 끝이었습니다. 세자가 왕위에 올라 경종이 되었고 왕세제 연인군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경종은 즉위 직후부터 불안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고 후사가 없었으며 무엇보다 왕세제라는 존재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노론 대신들은 왕세제를 지지했고 소론 대신들은 왕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1721년 노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왕세제에게 대리청정을 맡기시옵소서. 경종이 살아있는데 동생에게 정사를 맡기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소론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이는 전하를 폐위하려는 영모나 다름없사옵니다. 정각 안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노론과 소론이 서로를 역적으로 몰았고 경종은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경종은 대리청정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마음을 바꿔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노론 대신 4명에게 사사를 명했습니다. 김창집, 이이명, 이건명, 조태채. 노론 사대신이었습니다. 신임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유배되었습니다. 노론은 역적이 되었고 소론은 충신이 되었습니다. 숙종이 만든 구조가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정이 아니라 피였습니다. 왕세제 연인군은 궁궐 깊은 곳에 숨어 지냈습니다. 언제 자신에게도 칼날이 향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말입니다. 아버마마께서 남기신 것이 이것이옵니까? 연인군의 탄식이었습니다. 숙종의 이름이 다시 불렸습니다. 왕은 이미 없었지만 그가 만든 선택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선택은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1724년 경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위 4년 만이었습니다. 독살설이 돌았지만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왕세제 연인군이 즉위하여 영조가 되었고 조선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영조는 즉시 신임사화를 뒤집었습니다. 노론 사대신은 신원되었고 소론 대신들은 처벌받았습니다. 환국의 악순환이 또다시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탕평을 실시하라. 영조의 선언이었습니다. 노론도 소론도 아닌 양쪽을 고루 등용하는 새로운 정치였습니다. 숙종의 환국을 끝내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증오가 쌓였고 너무 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환국은 조선 정치의 DNA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조는 평생 그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형을 죽였다는 의심, 역적의 아들이라는 비난, 신임사화의 기억. 그는 탕평으로 극복하려 했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정조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규장각을 설립하고 장용령을 창설하고 신하들의 당파를 초월한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숙종의 그림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숙종은 왕권을 지켰지만 나라를 약하게 만들었다. 정조의 평가였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숙종은 왕권을 지켰습니다. 환국으로 신하들을 견제했고 당파를 번갈아 집권시켜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조선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환국은 성공이었을까, 중독이었을까? 숙종은 설계자였고 동시에 포로였습니다. 그가 만든 정치 구조는 그를 넘어서 작동했고 그의 의도와 무관하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정치 스릴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왕도 같은 선택 앞에 섰고 또 다음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국의 유산은 조선 후기 내내 이어졌습니다. 이 구조에서 과연 다른 결말은 가능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숙종의 환국이 조선 정치를 영원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왕권은 강해졌지만 신뢰는 무너졌고 균형을 위해 시작한 것이 공포가 되었으며 다음 세대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숙제로 남았습니다.